변호사님, 최근에 나는 솔로 출연자가 중간간 혐의로 구속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보도를 봤고요. 오늘은 그래서 준강간죄가 도대체 뭔지 네. 사람들이 강간은 아는데 준강간이라고 하면 중강간이라고 해서 더 무거운 네. 거냐 이렇게 네.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고, 아니면 준하는 거니까 좀 가벼운 거냐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헷갈리죠. 예. 도대체 뭔지, 그리고 구속요건 해당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 사건처럼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하려면 네. 또 어떤 게 필요한지 네, 네.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일이더라고요. 맞아요. 남솔 25기에 출연했던 남성분이라고 하고요. 6월 21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새벽 3시 30분경입니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 주차장이라는 거 보니까 홍대예요. 홍대예요. 홍대에 있는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 사실 보통 사안은 아니긴 해요. 이상하죠. 주차장이라는 거. 그렇죠. 저희가 예. 강간 사건을 많이 접하긴 하지만 이런 사건은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어쨌든 이 혐의로 즉시 긴급 체포가 됐었고요. 네. 이틀 뒤인 23일 밤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단순 강간 혐의는 아니고 준강간이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준강간이라는 거는 당시 상황이 강간이랑은 좀 다르게 피해자가 어떤 특정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건데, 그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준강간은 현법 29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심신 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이나 추행을 한 자는 강간이나 강제 추행죄에 따라서 처벌을 한다. 네. 이런 이제 법 규정이고요.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이라는 게. 그렇죠. 심신 상실이 뭐냐면 정신적인 장애나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 사물의 변별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이제 의사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인 경우, 이런 상태인 경우를 말하고요. 한거불능은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경우는 예를 들면 술을 많이 마셔서 아예 의식이 없는 경우이거나, 네. 아니면 술 때문에 힘이 없어서 네. 저항하기가 좀 곤란한 상태이거나, 술이 꼭 아니더라도 약이나 마약이나 공포에 질려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좀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간죄랑 그러면 차이가 있을까요?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합니다. 근데 준강간은 피해자인 대상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아도 강제추행이나 강간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미 놓여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폭행 협박이 필요가 없다는 게 다르죠. 다만 같은 점은 형량이 동일합니다. 네, 완전히 동일하고 실무적으로 선고형도 대부분 비슷해요. 비슷하죠.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의 차이도 한번 네.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긴급 체포는 법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근데 긴급을 요해서 따로 체포영장을 좀 받기가 어려울 때, 여기서 또 법정에서 예를 들고 있어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근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또 도망가는 맞습니다. 느낌이니까요. 네. 근데 또 그 자리에 있었어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는 있는 게 네. 현행범 체포가 될 네, 수는 있어요. 그 자리에서 맞습니다. 발견이 됐었다고 한다면. 사실 뭐 죄를 지면 빠져나가기는 어려운 거라서. 네. 그래서 이제 긴급 체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장이 문제가 되는 거죠. 구속영장은 어쨌든 영장 담당 판사가 발부를 한 거잖아요. 네. 긴급 체포는 일단 체포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상태에서 계속 인신을 구속을 하려면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장 발부에는 요건이 필요한데, 범죄 혐의가 일단 상당하다, 그리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나중에 재판에 갔을 때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요걸 좀 본다고 보시면 되고, 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실형이 나오기 때문에 네. 당연히 구속이 되는 사건이라고 그리고 뭐 2차 봐야겠죠. 피해 우려나 피해자한테 또 다시 합의나 그런 이유로 이렇게 접촉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구속하는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예외적인 게, 원래는 수사를 하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긴급체포라는 거는 영장을 못 받은 거니까 맞아요.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영장을 이제 청구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쟁점은 뭐냐면은, 피해자가 이제 준강간죄니까 한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입증한다라는 게 결국 이 여성분이 술에 많이 취했냐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술이나 약에 취했느냐, 이걸 이제 보는 거고, 당시 CCTV라든지 혈중 알코올 농도라든지 당시 이 사람을 이동하는 도중에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다면은 뭐 그것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 진술, 그리고 피의자인 출연자 이분의 진술, 이런 것들도 다 전반적으로 네. 고려가 됩니다.
근데 무조건 술 한 잔 마셨다고 다 중간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네.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때,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의식 저하가 있어야 되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음날 술 먹고 기억 안 나는 거, 이거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보통 네네. 표현을 하는데, 요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네네. 내가 그때는 멀쩡하게 잘 돌아다녔는데 다음날 기억이 안 나. 이거는 네. 내가 기억만 못하는 거고요. 네네.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동이 불가능한 수준,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수준,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냐 없었냐, 이걸 보는 겁니다. CCTV 같은 걸 보면요, 여성분들이 막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그렇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해서 옆사람 부축해줘야 되거나 이러면 맞아요. 이제 중간간죄 무조건 성립된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일반인 출연자가 구속이 된 상태고 어쨌든 수사는 진행될 거 아니에요. 경찰 수사는 이제 열흘 안에 완료가 네. 될 거고, 그러고 나서 검찰로 넘어갈 거고요. 검찰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열흘 안에 정리를 해서 네. 기소를 하게 될 겁니다. 불기소를 할 가능성도 뭐 0%는 아니지만, 구속이 됐다는 건 증거가 이제 상당 부분 나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구속 상태가 유지돼서 기소가 될 거고요. 기소되면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거죠. 성범죄 사건이고 만약에 인정하는 사건이라는 걸 전제를 하면은 한 두세 달 안에 종결이 될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다툰다든지 여러 가지 네. 변수가 나와서 증거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하면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을 해서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작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지금 현재 방송하고 있는 낯설사계에서도 출연하는 부분들을 다 통편집을 한다 막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네. 보니까 축구 선수 출신이고 코치를 하는데, 사실 이 성범죄 사건은 처벌이 되면 교사나 그런 어떤 교직 쪽은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당연히 못하. 학원도 못하. 네네. 네, 아예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처벌 자체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3년 이상으로 처벌을 네. 하게 돼 있는데, 보통 잘못 알고 있는 게 초범이면 집행유예 아니냐, 전혀 아니고 징역 3년이 깔끔하게 딱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상황은 좀 일반적이진 않아요. 주차장에서 네. 중간간을 하고 이런 상황은. 그리고 사회적인 파장이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직 뭐 법원 판단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법원의 1차적인 판단은 나왔다는 걸로 봐야 될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아마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상당히 높죠.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보고요. 그렇죠. 네. 시상 정보도 또 등록을 해야 되죠. 네. 사실 뭐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일반인들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피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짝퉁 사기 논란에 있었던 출연자도 법원에서 그 폭행죄로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작진들이 출연자들의 인성이나 범죄 전력이나 이런 네. 것들까지 검증하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들긴 네네. 해요. 그래도 검증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네. 않을까. 왜냐면 심지어 연애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 연애 프로그램에 나왔던 분이 여성을 강간을 한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연예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라는 게 유명세를 타면서 다른 일반인들에 대비해서 좀 더 어프로치가 쉬워지니까 왜 예전에도 하트 시그널 출연했던 남자 출연자가 징역 3년인가 5년 선고받고 구속됐던 케이스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 사건 결과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서 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지만 계속 생길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왜냐면 이 유명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고, 예전에는 이 프로그램 안에서 연인이 되자 이거였는데 요새는 이거 유명세를 이용해서 셀럽이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소속사들이 있는 연예인들도 사고를 치는데 하물며 일반인들은 사실 브레이크가 없다고 저는 아무도 보거든요. 케어해 주지 네. 않으니까 그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유명세를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